네, 지침 15 제목 제공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지표는 하나인데 엄밀히 따져보면 지표 3개가 제목이라는 카테고리로 이렇게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제목, 프레임 제목, 콘텐츠 블록 제목 이 3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15번 제목 제공에 대한 지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목 정보에 대한 이제 준수 원칙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그 각 페이지에 대한 제목은 각 페이지마다 다 달라야 된다고 지금 정의하고 있죠. 그러니까 페이지가 한 100페이지 되는 적은 규모의 홈페이지는 몰라도 한 1000페이지 이상 되는 큰 규모는 페이지 제목을 다 다르게 1000개를 다 다르게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다 장명을 해야 되는 아주 그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페이지 정보를 이제 그 위치 정보, 로케이션 정보라고 하는 경로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프레임인데 잘 쓰지 않지만 요즘 이제 아이프레임이든 프레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임을 쓸 때는 프레임이라는 요소가 웹페이지에서는 완전히 이제 그 분리적으로 이제 별도의 독립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프레임의 이제 용도 목적을 알 수 있는 제목 정보를 주셔야 되고요. 이런 제목 정보들은 어쨌든 간단 명료해야 되고 너무 간단해도 안 되겠죠. 어쨌든 간단 명료하되 고유의 본래 목적인 제목 역할인 용도와 목적을 충분히 이제 유출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고 하면 웹사이트를 이제 운영할 때 이제 이런 제목 정보를 가지고 특히 이제 스크린 리더 사용자들,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이 제목 정보를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게 있냐 없냐 그래서 스킵을 하거나 또는 이용하는 그런 이제 운영에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정보거든요. 그래서 제목 정보를 좀 잘 제공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프레임도 마찬가지거든요. 프레임 같은 경우도 특정 목적으로 보통 프레임을 가져오기 때문에 쓰기 때문에 그 안에 콘텐츠가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제 그 스킵할 수도 있거든요. 필요 없는 부분이면. 그래서 제목 정말 잘 제공해 주셔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용도로 썼는지를 잘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게 이 지표의 내용입니다.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제목인 경우는 다 유니크해야 돼요. 페이지마다. 그러다 보면 힘들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일 좋은 이제 방법들, 제일 많이 쓰는 방법들이 위치 정보라고 하는 이 로케이션 정보를 많이 이제 쓰고 있습니다. 로케이션 정보를 많이 쓰는 이유는 1000페이지, 10,000페이지 되는 페이지 정보를 다 일일이 하드 코딩을 한다고 하면 힘들거든요. 개발자분들이. 그래서 로케이션 정보가 좀 유니크 하면서도 개발적인 요소로 이제 그 가져와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드 코딩을 하지 않고 개발로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이제 어떤 원칙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많이 쓰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국내 웹사이트에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틀 정보를 이런 식의 이제 그 위치 정보를 많이 좀 써주고 있는데 지금 같은 사례는 분명히 다른, 그러니까 제일 이제 그 많이 위반이 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탭 형태도 URL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페이지잖아요. 아마 디자인상 탭으로 했지, 탭은 물리적으로 다른 URL을 가지고 있는 요소다 보니까 타이틀 정보는 그 탭 제목까지 물리적으로 URL이 다른 그 제목까지 제공해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 단계 더 있는 탭 제목까지 해서 서로적으로 물리적으로 URL이 다른 경우는 유니크하게 다른 페이지 이 정보를 가져갈 수 있도록 구현을 해 주셔야 되는 게 페이지 제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보시면 이제 과거에 좀 많이 썼는데 그 이상한 특수 문자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수 문자를 이제 그 제공할 때는 용도 목적이 분명을 해야 됩니다. 쓰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쓰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페이지 타이틀 안에 써지는 특수 문자는 특정 용도나 목적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그 특수 문자 한해서만 이제 그 허용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로케이션 정보니까
계층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서 꺽쇠 표시를 하거든요. 근데 그 계층 구조가 잘못된 정순인데 역순으로 준다든지 역순인데 정순을 준다든지 그 순서가 맞지 않은 경우도 그 위반 사항입니다. 뿐만 아니고 꾸밈 용도,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뭔가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그 맨 마지막에 있는 사례와 같이 그런 이제 꾸민 용도의 특수 문자를 제공하는 것도 현재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제목 내에 이 위치 정보를 줄 때는 이 꺽쇠 정보가 그 정순이면 정순의 꺽쇠에 맞는 이 이제 특수 문자를 제공해 주셔야 되는데 제일 많이 이제 받는 질문이 꼭 정순을 해야 되냐, 역순을 해야 되냐,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역순이 맞다, 정순이 맞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저희도 조사를 해봤는데 개별 편차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정순이 맞고 어떤 분은 역순이 맞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특이사항은 없기 때문에 어디 한 분야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정보가 기획 의도에 맞도록 순서에 맞는 특수 문자가 제공되도록 구현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잘 유념하셔가지고 페이지 제목을 제공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프레임 제목인데요. 프레임 제목 같은 경우는 아이프레임이나 어떤 프레임 요소를 쓰게 되면 그 부분은 이제 그 본문의 내용과는 이제 별개의 어떤 콘텐츠로 이제 인지가 되고 운용의 용이성에 왜 이 프레임 제목이 있냐고 하면 이 프레임 제목을 가지고 안에 이제 내가 필요한 정보가 없다고 생각되면 스킵을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제 그 한 페이지에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스킵할 수 있는 용도를 많이 쓰기 때문에 페이지 제목은 페이지 간에 이제 스킵을 하는 용도고 페이지 안에 있는 콘텐츠에서는 또 다른 용도로 스킵을 하지만 특히나 이 프레임 제목도 그 부분에서 유용한 정보이다 보니까 그 프레임 안에 있는 콘텐츠를 어떤 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스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이제 안에 있는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아이프레임을 썼을 때 이제 안에 내용이 없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냥 내용 없음, 개발자 사용 용도 이렇게만 표시를 해줘도 스크린에도 쓰시는 분들이 이 타이틀을 읽어보면 이 안의 내용은 날 위한 그 용도가 아니구나라고 이제 판단하고 스킵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특정한 이제 용도나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 용도 목적을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간단 명료라고 했지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되는 게 이제 프레임 제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헤딩인데요. 앞서서 이제 컨텐츠 블록이라는 말을 이제 용어를 썼습니다. 이제 좀 약간 생소하게 단어가 느껴지는데 말 그대로 컨텐츠 블록이니까 디자인적으로 이제 블록 단위로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제공을 해주는 케이스들이 본문의 제목 요소들이에요. 보통은 이제 크기를 다르게 한다든지 앞에 블릿을 준다든지 이렇게 제목 요소를 많이 하는데 시각적인 제목 요소만 제공해 줄 게 아니라 제목 요소는 반드시 H 태그를 이제 제공해 주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 H 태그에 대한 내용이 잘못 이제 전달이 돼서 H 태그를 많이 해주면 좋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헤딩 태그의 요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운용의 용이성이 있는 거고요. 운용의 용이성이 있는 거는 스크린리더 사용자들이 그 헤더 정보를 읽어보고 스킵 할 수 있도록 그런 책갈피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사례와 같이 제목 요소가 아니라 내용에다가 이렇게 H를 달아줘 버리면 H 요소가 너무 내용이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제 다 읽어보고 스킵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이제 이 H 요소를 이렇게 본문 내용에 이제 주시는 거는 오히려 더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제목 요소에만 H 태그를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해당 사례는 이렇게 이제 H 태그 H3로 쓴 이 제목은 그대로 두고 H4로 제공된 이런 내용들은 이제 H를 걷어내고 위에 레라이 본래 이제 용도 목적에 맞는 태그로 전환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본문 이제 그 제목에 이제 헤딩을 적절히 제공한 건데요. 본문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굵고 글씨가 있고 또는 블릿이 있거나 이렇게 제목 요소들이 눈에 봐도 뻔히 이렇게 보이는 이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CSS로 스타일만 적용해 주실 게 아니라 H 태그를 통해서 특히 H 태그는 H1에서 H6까지 계층 구조를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사례 같은 경우도 본문 안에서 제일 상단에 있는 굵고 검정 글씨로 큰 거는 제일 상단, 그 다음 하위에 파란색 글씨로 개요, 교육 강사, 그 교육 대상 이렇게 있고, 또 교육 내용은 또 그 하위에 또 결핵 발효하기 이런 식으로 또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계층 구조에 맞도록 H 태그를 적절히 구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장하는 방안 중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보여지는 콘텐츠 이외에 화면에 표시가 되지 않는 영역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주메뉴 영역이라든지 본문 영역이라든지 그다음 어떤 콘텐츠 그 블록 단위로 해주시는 어떤 콘텐츠들이 있는데, 요 단위 사이를 이제 H 태그로 해주시면 시각장애인 분들이 그 스크린 리더로 이용할 때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이제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H 태그만 골라서 이제 그 뽑아내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 되면 책갈피 역할 플러스 인덱스 역할을 해버리거든요. 그래 되면 계층별로 H1부터 쭉 이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딱 계층 구조별로 또 원하는 정보의 타이틀 제목별로도 알고 필요 없으면 다음 페이지 다른 페이지 넘어가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해당되는 곳으로 H 태그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숨기지 않는 영역을 H2로 주고 보이지는 화면을 그 안에 이제 H3부터 시작하게 구현한다고 하면 물론 이제 표준에서는 이렇게 해라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일 많이 이제 그 선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요 그 사례를 좀 소개를 시켜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이상으로 그 세 가지 제목, 페이지별 제목은 페이지 간 이동, 그 다음에 이제 아이프레임 같은 경우는 본문 콘텐츠 안에서 이제 그 프레임 영역에 대한 그 내용들이고, 마지막 이제 콘텐츠 분량의 제목 H 태그는 그 본문 안에 있는 이제 본문 콘텐츠가 이동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정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지침 15번 제목 제공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